안녕하세요. 세무미입니다. 여러분들께선 학교의 어디가 가장 무섭다고 느끼셨나요? 과학실, 음악실, 체육 비품 창고, 아무도 없는 야자실 등 다양한 장소들이 존재할 텐데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학교에 떠돌았던 으스스한 괴담들까지도 말이죠.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지어진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곳이었는데 원래 이곳이 100년 묵은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묘지를 밀어버리고 학교를 세웠다는 말도 안 되는 괴담이 떠돌곤 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5가지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사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가? 집도 오래되기도 했고 솔직히 자기도 알잖아. 이 집이 좀 이상한 거. 아무리 우리 민서가 잘 지내고 콩이도 있다 해도 자기도 많이 불안하잖아. 맞아. 그건 그래. 그때 봤던 그 집으로 이사 가자는 거지? 응, 그 집이 가장 좋긴 하지. 오케이. 그럼 내가 이삿짐 센터 한번 알아볼게. 안녕하십니까. 몸이 이사 센터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어디든 부르는 곳이면 달려가는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 서비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입니다. 고객님들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처럼 소중히 보장부터 도착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도와드리기 전 ARS로 안내되는 수칙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안내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상담원과 연결되오니 안내되는 수칙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위 수칙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일부 보상은 해드립니다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비리 숙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저희 업체의 서비스를 받기 전 전화 상담은 필수입니다. 전화 상담으로 스케줄 조정과 비용 등 정리합니다. 또한 이외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며 고객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이외 시간은 ARS를 이용해 상담 예약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업무 시간 이외 사람이 전화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 전국 각 지역마다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로 하신다면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최근 메로나20의 여파로 인해 방문 상담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상담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방문 상담 시 입구에 있는 대기표를 뽑아주시고 그 옆에 있는 팟 하나를 챙겨 손에 쥐고 상담을 받아주세요. 팟은 상담이 끝나고 입구를 나가셔서 있는 힘껏 저희 건물 옥상을 향해 던져주세요. 팟은 예로부터 도깨비들이 싫어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3-1. 상담을 받으려 상담원과 마주했을 때 아래와 같은 경우 팟을 입에 넣은 후 아무 대답도 하지 마시고 상담원이 상담이 끝났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가. 눈동자의 색이 빨간색인 경우. 나. 동공의 크기가 매우 커 흰자가 안 보이는 경우. 다. 머리가 뿔이 난 듯 울퉁불퉁한 경우. 라. 말투가 굉장히 이질적이게 느껴지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항목을 따라주십시오. 네 번째, 3-1 항목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4번 항목은 비어 있습니다. 죽을 사와 음이 같기 때문에 일부러 비워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비워둘 것이며 이전에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4번 항목을 들으셨다면 혹은 안내받으셨다면 절대로 그 수칙을 따르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엄격한 검사와 꾸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이삿날 녹이 슬거나 때가 탄 리프트가 사용된다면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거신 후 바로 9번을 눌러주십시오.
그 후 스피커폰으로 변경 후 볼륨을 최대한 크게 들어주십시오. 그들은 다시 차량을 타고 사라질 것입니다. 7번째, 이삿짐 운반 작업 시 주변에 절대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만약 일손이 모자른다거나 잠깐만 도와달라거나 등 어떠한 이유를 대면서 잠시만 이쪽으로 와달라고 한다면 6번 항목과 동일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저희는 고객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8번째, 이삿짐 운반 작업자는 흰색 안전모와 짙은 녹색의 조끼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선에서 고객님들과 마주하는 직원들이기에 항상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전모가 깨져 있거나 조끼가 찢어져 있고 혹은 피 같은 것이 묻어 있다면 그들에게 정중히 돌아가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간혹 귀신들은 자신이 죽은지도 모르고 자신이 죽기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9번째, 운반용 리프트의 운반구에는 절대로 작업자가 탑승하는 일이 없습니다. 고층의 이사 같은 경우 더더욱 없습니다. 만약 운반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이삿짐과 함께 내려오는 사람의 형태가 보인다면 그 즉시 시선을 회피해 주십시오. 9-1. 만약 사람의 형태로 보이는 그것과 눈이 마주친다거나 그것이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의 이삿짐 중 그것과 가장 가까이 있던 물건을 버려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물건이든 꼭 버려주셔야 합니다. 이 항목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물건에 깃들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져 드릴 수 없습니다. 10번째, 이삿짐을 내릴 때 빨간색 박스가 보인다면 우리 물건이 아니라며 다시 가져가 달라고 하십시오. 저희는 빨간색 상자를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운반 직원들에게 사전에 빨간 상자가 보인다면 내리지 말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단, 고된 업무로 인해 실수로 내리려 한다거나 신입 직원일 경우 간혹 실수를 하곤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이삿짐 센터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위 수칙을 필히 숙지하시어 안전하게 이용하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고객님들의 만족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 안전수칙을 다시 듣기를 희망하신다면 1번을 눌러주시고 상담원 연구를 원하신다면 0번을 눌러주세요. 이번 규칙은요, 민선의 가족이 이사를 가려고 이삿짐 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ARS로 안내되는 수칙을 안내받은 상황이었고요. 이 수칙을 만들 때 제 실제 경험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9번 수칙인데요. 운반용 리프트의 운반구에는 절대로 작업자가 탑승하는 일은 없습니다. 고층의 이사 같은 경우는 더더욱 없습니다. 만약 운반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이삿짐과 함께 내려오는 사람의 형태가 보인다면 그 즉시 시선을 회피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15층에 살거든요. 저희보다 고층에 있는 이사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 방에서 리프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판때기 같은 거 이렇게 잡고 해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너무. 이사하면 다 좋은데 너무 힘들다 진짜로. 그나저나 민사학교는 전학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한다고 우편물로 보내준다고 했었는데 우편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뭐가 이렇게 많이 와 있어? 여기 있네. 모미 초등학교 전학 및 입학생 안내서. 안녕하십니까. 모미 초등학교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저희 지역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역사 깊은 학교이며 교직원들 또한 엄청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며 교육과 발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증축 및 보수 공사가 이루어져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계속해서 더 나은 시설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단,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한 교내 생활을 위해 몇 가지 수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부모님들께 먼저 안내드립니다. 아래 수칙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 꼭 설명해 주십시오. 자녀분들의 안전을 위함이니 차근차근 수칙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초등학교는 1971년 설립되었으며 올해 2021년에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초기 학교명은 구독국민학교였으며 이후 1991년 좋아요 초등학교로 변경, 2010년에 모미 초등학교로 변경 후 지금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1-1 발송되는 우편물 혹은 아이들이 가져오는 안내문에 구독국민학교 혹은 좋아요 초등학교와 같이 예전 학교명이 적혀 있다면 안내문을 확인하지 마시고 바로 파쇄하거나 버려주십시오. 간혹 이면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은 현재 발송이나 배부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시간이 다른 차원에서 보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매해마다 조금씩 조정이 되지만 한 학급당 25명에서 많게는 33명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첫 등교를 한 후 꼭 몇 반인지 총 몇 명인지 물어봐 주세요. 총 인원이 25명이라고 하면 26번째 학생이 없다는 걸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과 함께할 친구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자신들의 존재를 눈치챘다고 판단되면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옆에 두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뛰지 말라고 주의를 주십시오. 교내에서도 교사들에게 주의를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뛰어다니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히거나 책상 모서리 등에 부딪히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렇게만 설명해 주세요. 네 번째, 한 달에 한 번 학생 혹은 교사가 7학년 11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런 질문을 하는 존재를 마주한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를 붙잡고 눈을 꽉 감은 상태로 있으라 하십시오. 손에 잡은 옷의 감촉이 사라진다면 눈을 떠도 좋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이며 7학년은 존재할 수 없을 뿐더러 저희 학교는 10반까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함에 비치되어 있는 청소도구들은 사용 후 제자리에 다시 놔야 하며 청소도구를 이용해 장난을 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도깨비들은 사람들과 섞여 놀거나 사람들과 친하게 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해가 쨍한 낮에는 대개 청소도구들로 변한 상태로 있으며 자신들을 장난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여섯 번째, 분기별로 학부모님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수업이 있으며 반기별로 학부모님들께서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공개 수업 도중 한 아이가 여러분을 빤히 쳐다본다면 아이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그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뿐입니다. 당황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 학교 영양사 혹은 급식실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흰색으로 된 앞치마와 위생모자, 장갑을 사용합니다. 만약 빨간색,
노란색의 복장을 한 직원을 본다면 음식을 받은 뒤 먹는 신용만 하고 버려주십시오. 7번째, 5층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책 중에 두꺼운 나에게로 오렴 이라는 책의 제목이 보인다면 도서관 사서 선생님에게 말을 하라고 하십시오. 그 후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7-1. 만약 아이들이 하교 후 집에 와서 두꺼운 나에게로 오렴 이라는 책을 봤다고 말을 한다면 저희 학교 오른쪽 입구 바로 앞에 작은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데려가 같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던 상관없습니다. 5분 정도 기도를 한 후 나와주시면 됩니다. 8번째, 요즘 아이들은 플로피 디스켓을 모르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또한 사용 중지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구매도 어려울 뿐더러 컴퓨터 본체에 삽입구 또한 잡기 힘듭니다.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할 때 툭 하는 소리와 플로피 디스켓이 튀어나온다면 절대로 만지지도 말고 그 자리에 놔두라 하십시오. 9번째, 학교 운동장에는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매 시간 최소 1개의 학급은 항상 운동장을 이용하도록 시간표를 짜두었습니다. 하지만 위험과 사고는 항상 예상치 못할 때 발생하곤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 혼자 가지 말라고 해주십시오. 10번째, 학교 중앙 입구에는 역대 교장 선생님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이런 장소를 생각하면 흔히 떠오르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역대 교장 선생님들 중에 영유광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11번째, 칼이나 가위, 조각칼 등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은 반입 금지입니다. 학교 설립 후 얼마 되지 않아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3년을 주기로 칼이나 가위 등과 관련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후 교육 목적으로라도 칼이나 가위 등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다음날 수업을 위해 칼이나 가위를 가져가야고 한다면 다음날은 등교시키지 마시고 담임선생님 혹은 행정실로 연락해 위 사실을 말해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저희 모미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생들이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위 수칙을 학부모님들께서 먼저 숙지하시고 아이들에게는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언제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별도의 슬리퍼나 실내화를 챙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별도의 실내화를 나눠주고 있으니 그냥 등교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안전 수칙이었고요. 민선의 가족이 이사를 하고 민서가 아직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몸이 초등학교로 입학을 할 때 미리 안내받은 수칙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학교 1971년에 설립돼서 지금 26년 기준으로는 55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과연 이 학교가 55년 동안 어떻게 이어질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꼭 국룰 괴담이 있죠. 원래 이 초등학교의 터는 공동묘지였다. 6.25 전쟁 당시 혹은 일제강점기 당시 이곳에 많은 시신을 묻은 자리였다. 이런 괴담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다니시던 초등학교에 색다른 특별한 괴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맞다. 민서가 한참 전부터 스키장 노래 불렀는데 이거 정신이 없어가지고 깜빡하고 있었네. 작년에 갔던 곳이 없어져서 뭐 어디를 가야 되나? 좀 괜찮은 곳 없나?
어? 왜 여길 한 번도 못 봤지? 가격이 다른 곳보다 조금 비싸긴 하네. 아닌가? 우리가 가던 곳이 싼 건가? 뭐 1년에 한 번 가는 건데 일단 예약부터 해보자. 안녕하십니까. 모미 스키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스키장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와 숙박시설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넓은 크기와 함께 가장 긴 리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고지 덕분에 전국에서 가장 빠른 개장과 가장 늦은 폐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즐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아래 수칙을 필히 숙지해 주시고 입장하시어 안전한 이용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칙을 어겨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께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저희 스키장의 개장은 1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매년 개장 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리고 있으며 회원 등록을 해주시면 개장 일주일 전 안내 문자가 별도 발송됩니다. 날씨에 따라 개장 일정이 조금씩 변동될 수 있사오니 방문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 스키장은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 도착 전 5km 전부터 저희 스키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눈의 색이 빨간색일 경우 유턴을 하여 돌아가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눈은 흰색입니다. 더럽혀진 눈도 회색을 띠지 빨간색은 띠지 않습니다. 유턴 후 안녕히 가십시오 라는 표지판이 보인다면 다시 스키장을 방문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표지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날 방문해 주십시오. 세 번째, 코스는 입문자 코스부터 최상급 코스까지 6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여 본인 및 다른 분들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행동을 삼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5, 6번 코스를 가실 때에는 리프트를 한 번 더 타고 올라갑니다. 1에서 4번 코스까지 올라가는 리프트를 탑승하신 후 4번 코스 오른편에 있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셔야 합니다. 다만 이건 처음 올라갈 때만 해당되며 5번, 6번 코스 아래에 별도 리프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4-1 5번, 6번 전용 리프트에서 스키 혹은 보드를 착용하지 않은 어떤 사람을 목격한다면 그것이 리프트에서 내리기 전까지 리프트에서 먼저 내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길어도 3바퀴 안에는 내립니다.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내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리시면 안 됩니다. 5번째, 스키장 인근부터 스키장 내부에 장비를 대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느 매장이든 무료로 장비를 대여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일부 점쟁이 혹은 무당들이 점을 본 후 점값을 안 받는 경우엔 그 사람의 점을 사가는 행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무료로 대여해준다고 해서 넙죽 받으시면 안 됩니다. 돈을 지불하려 해도 필사적으로 받지 않으려 할 겁니다. 강제로 쥐어주던, 돈을 내고 그냥 나오던, 돈을 던져버리고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들은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6번째, 코스 중앙에서 우뚝 서 있는 사람을 본다면 그를 의식하지 말고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장비의 문제라든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서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목격한다면 직감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옷이라든지
머리카락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며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도 한치의 움츠림도 없을 것입니다. 7번째, 스키장 내 숙소는 각 건물마다 테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러, 공포, 범죄와 같은 공포 분위기의 테마는 없습니다. 만약 예약한 숙소로 들어갔는데 위와 같은 테마로 꾸며져 있다면 저희 안내소로 곧장 와주십시오. 이때 절대로 뛰어서는 안 되며 최대한 침착감을 유지하며 평소와 같은 속도로 걸어와 주십시오. 8번째, 간혹 사람의 발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 발자국이 찍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발자국이 정상을 향해 있거나 숲으로 향해 있다면 안심하고 스키를 타도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발자국이 끊겨 있다면 당일 야간 개장은 없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아래쪽으로 향해 있다면 당장 안전요원에게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알리기 전에 안전요원들이 안내할 테지만 혹시나 먼저 발견하신다면 꼭 안전요원에게 즉시 알려주십시오. 9번째, 야간 개장 시 스키장에는 낮과 비슷한 밝기에 조명이 켜집니다. 야간 개장 이용 시 여러분에게 야광 팔찌 혹은 후레쉬 등 빛이 나는 물체를 여러분에게 착용시키려는 직원이 있다면 폴대를 이용하여 십자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은 십자가를 만드는 것만으로 쉽게 물러날 것이며 폴대가 없다면 땅에 최소한 여러분의 키와 비슷한 크기의 십자가를 그려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저희 스키장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여러분께서 행복한 시간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스키장 안전수칙이었고요. 이제 민서가 아빠에게 스키장을 가고 싶다고 해서 아빠가 찾아보고 있었는데 평소에 가던 스키장이 없어져서 새로운 곳을 찾았을 때 그곳 홈페이지에서 안내된 스키장 이용 수칙입니다. 여러분들은 스키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눈에서 타는 거는 눈썰매 말고 아무것도 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8번 수칙에 나왔던 간혹 사람의 발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 발자국이 찍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예티 혹은 서린을 생각했겠지만 과연 단순히 예티나 서린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다음 주면 우리 민서도 계약하는데 괜히 메로나 때문에 걱정이네. 전학간 학교도 우리 집에서 그나마 가까워서 보낸 건데 수칙이 있어서 걸리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건가? 뭔 우편이 이렇게 많이 와 있냐? 아휴, 학교에서도 와 있네. 뭔가 한번 봅시다 한번. 안녕하십니까. 모미초등학교입니다. 개학일이 벌써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방역하였으므로 안심하시고 등교시켜주세요. 아울러 방학 기간 동안 교내의 음악실을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이용 수칙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의 안전 수칙을 아이들에게 꼭 숙지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저희 학교 음악실은 1층에 있습니다. 기존 3층에 있는 음악실은 현재 공사 중이며 일반 학생 또는 교사는 출입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밤 7시 이후 음악실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주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이 빠진다면 양기가 가득했던 자리에 음기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세 번째, 구음악실과 신음악실 두 곳 모두 오르간은 없습니다.
오르간은 예전 피아노 대신 사용했던 악기로 현재는 전부 전자피아노로 교체되어 있는 상태이며 오르간은 학교 내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내 어디서든 오르간 소리가 들린다면 학교 운동장에 예수님 동상 앞으로 가서 등을 대고 기대어 있어 주세요. 네 번째, 구 음악실은 현재 공사 중이지만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공사 중인 교실은 많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며 한눈에 봐도 누가 봐도 공사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교실을 확인했을 때 너무나 깨끗하거나 전혀 공사 중인 것 같지 않는 내부의 모습이라면 창문에 입김을 불어 Save Us라고 적어주신 후 재빨리 자리를 옮겨주십시오. 다섯 번째, 구 음악실 옆에는 과학실이 존재합니다. 과학실은 실험 도구들과 화학 물품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과학실을 이용할 때 안전수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점심시간에는 음악실이 반드시 비어 있어야 합니다. 이 수칙은 전교생 포함 교사와 교내 직원 모두 숙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점심시간에 음악실을 향해 가는 사람을 본다면 왜 가려고 이유를 묻고 왜 가면 안 되냐는 대답에 돌아올 경우 이 항목 수칙을 말해주시고 가면 안 된다고 해주십시오. 다만 타당한 이유를 말한다면 그가 음악실로 가도록 놔두십시오. 일곱 번째, 시간과 상관없이 해가 떨어진 이후에는 음악실의 피아노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이 시간이 이를 것이며 하절기에는 좀 늦어질 것입니다. 7-1. 해가 떨어질 때쯤 칠판을 긁는 소리나 불쾌감을 주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 불쾌함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을 알리는 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음악실 칠판에 소나타 44번, 엔젤 오브 데스 라는 악보가 붙여져 있다거나 그려져 있다면 그것을 연주하려 하지 말고 기억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이 노래를 연주한다면 그 뒤의 일에 있어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으며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부정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음악실에는 음악인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이 초상화들은 모두 채색이 되어 있지 않은 그림들이며 간혹 채색이 되어 있는 초상화를 보았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채색이 되어 있는 초상화를 본다면 그 초상화의 눈을 3초 이상 마주치지 마십시오. 열 번째, 어떤 교사든 학생들이건 아이들에게 죽은 자와 함께하는 시간, 이라는 악보를 건네며 연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런 노래를 알고 있는 것들은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항목은 꼭 지켜주십시오. 11번째, 7번 항목은 비어 있습니다. 7은 행운의 숫자라고 알고 있어 별 거부감이 없었겠지만 7번 항목은 비어 있으므로 7번 항목이 있다면 무시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모미초등학교 음악실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저희 교사들과 직원들 모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음악실 안전 수칙이었고요. 민서가 다니는 학교에서 음악실이 새로 지어져서 안내 공문이 나간 영상이었고요. 음악실은 왜 무서울까요? 단순히 미디어에서 으스스한 분위기로 다루는 공간이라 무서운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귀신들이나 어떠한 것들이
음악 소리를 좋아해서 그곳에 몰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으스스함을 느끼는 것일까요? 우리 민서 수업도 한 학기는 온라인 수업으로 한다고 학부모들이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얼른 민서도 학교 가서 새로운 친구 사귀고 해야 하는데 이놈의 메로너 때문에 학교 사이트 들어가면 된다고 했었나? 아, 참 여러분 그 민서가 요즘 목감기에 걸려서 말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 우리 민서가 대신 여러분한테 할 말 있다고 해서 여기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 화상 수업에 접속하려면 회의방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때에 따라 다르지만 아이디는 무조건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아이디가 영어로 이루어져 있거나 특수문자 또는 4와 6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절대로 입장하지 마시고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아이디를 물어봐 주세요. 그 괴상한 아이디는 여러분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1-1. 만약 아이디가 다간 개인어라면 즉시 컴퓨터를 껐다 켜주세요. 끄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집 어딘가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될 무언가가 들어설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틀리게 입력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잘못된 아이디라고 안내창이 뜨지만 그들이 그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임에 누군가 끼어드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실수로 그들의 방에 들어왔다면 방을 즉시 나가시고 집 안의 종교적인 물건에 절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들을 피해야 하고 무서워해야 하지?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인간보다 고차원의 존재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세 번째, 수업이 좀 일찍 끝났다면 시간표를 확인 후 다음 교시가 언제 시작하는지 보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시간을 지키지 않고 참가 버튼을 누른다면 여러분이 있을 곳이 아닌 그들의 수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그들은 2번 항목의 그들과는 다릅니다. 2번 항목의 그것들보단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해치기에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줌에는 백그라운드 필터 기능으로 배경화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경화면을 설정하면 내 얼굴은 흐리게 보입니다. 내 얼굴 위에 그림을 그대로 덮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배경화면을 설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얼굴이 흐려지지 않는다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목이 아프다며 그만하라고 해주십시오. 무언가가 여러분의 머리를 밀어서 여러분의 얼굴이 그림보다 앞에 놓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여러분의 목이 부러질 때까지 계속 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스피커 뷰어 모드는 말하고 있는 사람의 화면을 보여주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발표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스피커 뷰에서 보여준 누군가가 음소거 상태라면 이 사실을 절대로 그 친구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위 항목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포함 같은 시각 온라인 수업을 듣는 모든 인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줌은 구글 또는 페이스북 계정만 필요로 합니다. 그 이외에 집 주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줌2 베타 버전을 체험해보고 싶다면 집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고 하단부의 피드백 창에
최대한 과격한 욕설을 써서 보내주십시오. 해당 피드백 글은 개발사로 가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욕설 때문에 개발자들이 상처받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 줌을 이용하며 수업에 참여하려고 할 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입장 대기방이 있을 때 나 이외 다른 사람들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때 스피커 혹은 이어폰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스피커의 전원을 뽑아주십시오. 줌은 호스트가 부르기 전까지 절대로 방에 입장할 수 없으며 대기방은 여러분 혼자만 연결되어 있는 서버입니다. 8번째, 줌은 수익 창출을 하지만 광고로는 수익을 얻지 않습니다. 만약 줌에 입장했는데 게임 또는 드라마 광고가 뜬다면 줌을 껐다가 켜주십시오. 광고에 나온 게임 혹은 드라마는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작품일 것입니다. 이 항목을 어겨서 생기는 모든 장애, 신체 훼손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9번째, 줌을 하면서 딴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수업을 하면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줌을 켜둔 채로 딴짓을 하면 줌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그것들이 화를 낼 것입니다. 그것들은 자신에게 일을 시키면서 그 일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성적을 위해서가 아닌 안전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이 딴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디 수업 중 딴짓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9-1 2번의 그것과 3번의 그것, 9번의 그것은 모두 다른 것들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셋 다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입니다만 셋 중 하나는 사람입니다. 9-2 거듭 말하지만 9번 항목을 꼭 지켜주십시오. 이 수칙서는 초창기 직원이 만들었고 그는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10번째, 줌을 하던 도중 기계 한 정체불명의 가면이 화면에 보인다면 즉시 비밀 채팅으로 그에게 말을 걸어주십시오. 여러분에게만 보이는 것이며 여러분을 돕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와 친해지십시오. 그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는 좋아할 것입니다. 그를 경계하지 마십시오. 그와 하나가 되십시오.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는 진심으로 좋아할 것입니다. 난 너를 기다리고 있어. 어서 와. 여기까지가 온라인 수업 안전수칙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수업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수칙서는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 인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 수칙서는 9-1번, 9-2번, 그리고 10번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억의 온라인 수업 안전수칙이었습니다. 민선의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학부모들에게 먼저 안내된 온라인 수업 안전수칙이었고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실 때 온라인 수업을 들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이 안내문이 여러분에게 전송이 됐다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자, 그리고 9-1번에서 이번 수칙에 나왔던 3번의 그것이 전부 다 다른 존재라고 했고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것들은 땡땡이 아니냐, 뭐 그것들은 이거 같다, 뭐 이런 의견들 말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5가지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떤 수칙이 가장 무서우셨나요? 저와 함께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영상을 같이 보면서 실시간으로 소통도 하고 미리 보고 싶으시다면 치즈직의 세모미를 검색하셔서 팔로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게 귀찮다라고 하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세모미 치즈직 바로 가기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셔서 오시면 됩니다. 매일 밤 10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더 무섭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모미였습니다.